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 입니다. 지연이는 네모토 히로유키, 펴낸 것은 밀리언 서재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72년생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심리 상담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 희망,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논리적이면서도 경쾌한 화법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상담을 하므로 늘 신청자가 많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신화식에 엄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법을 익혀 나답게 평온하게 설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응원이 필요하다. 20대 후반에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국가 자격 시험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한때 목표로 삼았으나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데다 자신도 없어서 일단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직장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자 예상과는 달리 격한 반대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그만두고 그 일을 한다고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자격증을 따려면 몇 년이나 걸린다던데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만두면 아깝잖아. 그 나이에 자격시험에 도전하는 건 대단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편이 더 행복할 거야. 덜컥 그만뒀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부모님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 상사와 동료들도 모두 부정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기껏 기대했더니 아쉽네. 이렇게 내뱉듯이 말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나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고 몇 년 후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그의 도전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싹 바꿔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성실할수록 힘들까? 성실함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믿을만 하니까요. 하지만 성실함이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융통성이 없다. 어떤 일이든 정확히 하려 한다. 매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 올바른 사고나 행동에 집착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성실함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몹시 엄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도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고민을 혼자 끌어안기 쉬운 데다 뭐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스스로를 옥죄는 상황을 자초합니다. 성실함은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지만 자라온 환경에 따라 굳어진 성격이어서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나 유머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나머지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들도 내면에는 장난기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장점으로 인식하는 한편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삶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라. 남편과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히는데 전업주부인 저는 나갈 일이 많지 않아서 내 옷은 거의 안 사게 됩니다. 내 옷을 사지 않은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주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래 패션에 관심이 없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정반대입니다. 결혼 전에는 꽤 멋쟁이였다고 합니다. 물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너무 억누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께는 더운 날에 일찌감치 에어컨을 켜시라고 입 아프게 잔소리를 하면서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에어컨을 잘 켜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정말 하기 싫지만 꾹 참고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줄곧 마음은 너를 외치고 있는데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뭔가 배울 때나 수험 공부,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한결같이 열심히 해온 사람은 열심히 하는 습관이 몸이 밴 채 사회로 나옵니다. 이들은 직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한계치까지 나 자신을 몰아붙인다면 자신에게 너무 과혹하지 않나요? 습관이란 꽤 무서운 것입니다. 과로가 습관이 되면 마음이 마비됩니다. 과로를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자신이 과로하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힘들다,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위험해, 쉬어야 해 라고 마음이 메시지를 보내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듯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지만 그럴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라. 저도 꽤 기분파여서 그날 성과가 다릅니다. 이 책을 쓸 때도 글이 술술 써지는 날도 있고 집중력이 금세 고갈되어 산만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나 자신을 거침없이 몰아세웠습니다. 이러면 마감일을 맞추지 못해. 어제 써낸 분량만큼 오늘도 당연히 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라고 할 수 없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도 그저 열심히 억지로라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책에 넣을 만한 내용이 없어 다시 써야 하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난 지금은 안 써질 때는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오늘의 속도대로 써보자. 즐기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편집자에게 폐를 끼치게 되더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원고를 억지로 써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원고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독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글이 잘 써지지 않는 날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자. 고 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좀처럼 글이 풀리지 않으면 가감하게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부족한 나를 인정한다. 나약한 내 모습도 이해한다. 못난 내 모습도 인정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용서한다. 이런 나 자신도 사랑한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못난
부분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의지하며 의리강을 부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강한 척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유대를 다지며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습관. 힘들 때는 힘들다. 싫은 것은 싫다. 외로울 때는 외롭다. 부끄러울 때는 부끄럽다. 슬플 때는 슬프다. 화날 때는 화난다. 미안한 마음이 들 때는 미안하다. 비참할 때는 비참하다.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에게 한없이 솔직해지기는 스스로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에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해진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하고 비참한 마음을 못 이기고 상대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런 자신이 싫고 지기 싫어서 경쟁하다가도 그런 나 자신이 옹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자신의 기분을 솔직히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심적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까지 모두 인정해보세요. 그것이 지금 나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게으름 피우기.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휴일을 보내고 말았다. 자책하는 사람은 오늘은 마음껏 빈둥빈둥 하는 날이라고 정해봅시다. 정기적으로 이런 날을 만들면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마다 게으름뱅이가 되기로 정했다면 목요일까지는 힘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상에 여유가 생깁니다. 목요일 하루를 일부러 느슨하게 보내면 다른 날도 자신을 소중히 하며 일하는 자세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게으름뱅이의 날을 정하기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강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반나절 혹은 몇 시간만이라도 게으름뱅이가 되어보세요.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게으름뱅이 되기를 반복하면 머릿속이 점점 여유로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라.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중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인간관계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휴식 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은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한다.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때운다.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조금 비싼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온다. 옷가게에서 옷을 마음껏 입어본다. 백화점 식당가에서 실컷 시식한다. 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탄다. 조금 비싼 코스에 마사지를 받는다. 이런 방법들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제멋대로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약간의 사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에게는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 하겠다고 결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만 나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제멋대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원망 노트 쓰기. 종이에 자신이 뭐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지 적어봅니다. 그저 느끼는 대로 자기 안의 감정을 전부 써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분노 노트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분노를 억누르기에 바빴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회사 동료, 상사,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나는 일, 불만스러운 점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조금 과정해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므로 방송 금지 용어를 잔뜩 늘어놔도 상관없습니다. 느끼는 그대로, 떠오르는 그대로 분노의 말을 종이에 쏟아냅니다. 분노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무척 부담스럽고 펜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겨우 시작하더라도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밀려와 펜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어보세요. 내 안의 분노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원망 노트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상쾌해졌다. 가슴속 엉어리가 풀린 기분이다. 라는 심정 변화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니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생겨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상대와 적정한 거리를 두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착각하라. 행복한지 아닌지는 나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나 자신에게 너그러울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완벽한 이상을 줬고 지금의 나를 채찍질 하며 힘을 짜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한 행복, 이상적인 행복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과연 존재할까요? 맛있는 케이크를 한 입 가득 넣은 순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순간, 포근한 이불에 쏙 들어갔을 때, 허물없는 친구와 신나게 수다 떠는 시간, 좋아하는 모닥불을 바라볼 때, 일상에서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잔소리를 퍼붓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일을 생각하지도 않는 순간들입니다. 마음이 느긋해지지 않나요? 그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 순간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럴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진심으로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일, 내가 재밌다고 느낄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상냥하게 대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해도 괜찮습니다. 헬스를 열심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